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제법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왠지 모르게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주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만나는 명품 전시회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요즘 이곳에서 인쇄문화의 꽃 고파나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작품이 진짜 많네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번 전시가 이 고파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진짜 초대형급 전시라고 들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뭔가 웅장하면서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관장님을 좀 만나볼게요. 관장님 어디 계시지? 관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 어떤 전시인가요? 예, 이번 전시는 저희 박물관이 18년째 됐는데 국내외를 통틀어서 한 60여 차례 고파나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전시고 가장 많은 소장품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는 전시입니다. 동아시아 고파나만을 내세운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특별전. 인쇄와 미술의 복합성을 띠고 있는 그림책의 원조인 고파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파파나와 예술파나, 문양파나로 장르별로 나누어 고파나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우리가 도서관 하면 책을 보고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번엔 아주 멋진 전시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립도서관에서 최대 규모의 이 고파나 전시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전시를 열게 되셨나요? 네, 이번 전시는 원주 책 앤 평생학습 축제 일환으로 도서관에서 마련된 전시인데요.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지만 잘 찾아가서 보기 힘들었던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과 서적들을 이쪽 저희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전시실로 옮겨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이 한 120점 정도 전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강원 감영에 있던 도시잖아요, 원주가. 예, 그래서 강원 감영에서 예전에 목판으로 만들어서 인쇄를 했던 강원 감영 판본 도서와 그다음에 조음 신사 행렬도 같은 작품이 전시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못 보던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전시했을 때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관장님. 네. 여기 지금 용비어천가가 있거든요? 예.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사책에서 봤던 게 바로 용비어천가인데 이게 그거 맞아요? 원본이에요? 보통 다 이게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인 줄 알고 있는데 원본입니다. 여기 불이 깊은 난간 바람에 안에 일세 샘이 깊은 물은 바람에 안이 그칠세. 이것만 봐도 한국인들은 가슴이 뛰죠. 네. 저도 그 옛날 책 중에서도 그림책만 모았는데 이건 그림책이 아닌데도 제가 이거를 수집하게 된 동기가 불이 깊은 난간, 샘이 깊은 물 거기에 그냥 가슴이 콱 닿아가지고 구했는데 이게 진짜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우리나라 몇 권 남아있지 않은 아주 귀한 책이고 강원도에서는 유일할 거예요. 네. 초기 한글 자료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용비어천가 효종본. 이 희귀고서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반갑습니다.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원주 시민들도 좀 빛이 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용비어천가를 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와 보시면은 네. 오, 저희 박물관에는 강원도 문화재가 7점이나 지정대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 다른 전시에서는 한두 권만 나갔는데 이번에는 7권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걸 보시면은 인수대비가 아들 성종을 위해서 아들이 성종이 굉장히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건강하게 성군이 되기를 위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불정심 다란이경이라는 책이에요. 마음을 읽고 지니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불교 경전의 마음을 담은 불정심다란이경. 그런데 이곳에 또 다른 불정심다란이경 판화도 있다는데요. 이 책을 보시고 저거하고 닮은 데가 있는 이 책을 한번 와서 보세요. 네.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책이 들어가는 책입니다. 이걸 펼치면 14m가 돼요. 명나라 성화 황제가 만든 책인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책이에요. 근데 아까 강원도 문화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책을 보고 인수대비가 8년 만에 지시를 해가지고 궁중에 있는 하원들이 이걸 줄여서 그리고 그걸 목판으로 새겨서 찍어낸 책이에요, 저게. 당시 중국과의 문화 교류가 활발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이번 전시회는 고섭 하나와 고파목 등 명품 120여 점이 전시돼 글자와 그림,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고파나의 매력을 한껏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천여 년 전부터 20세기 초까지 망라된 동아시아 고파나의 주요 흐름을 만나고 싶다면 이번 전시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진짜 보면 볼수록 귀한 자료네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꼭 이 전시회에 오셔가지고 고파나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매력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또 다른 전시회를 만나기 위해 원주의 한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제가 이번에 만나볼 전시는 문화도시 원주에서 하고 있는 이 감성 사진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하얀 배경의 전시장도 너무 예쁘고요. 잔잔한 음악까지 벌써부터 뭔가 감성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전시인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우리 담당자분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감성적이죠?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이 전시의 제목도 기억의 기록. 뭔가 여기서도 감성이 묻어나거든요. 어떤 네. 전시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 릴레이 전시는 단순히 원주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억하는 전시회가 아니라 지역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3명의 작가분이랑 또 사진 작가를 희망하시는 6명의 시민 작가분들이 원주에 대한 어떤 기억들 그리고 추억들을 사진으로 담은 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3주 동안 3곳에서 진행하는 릴레이 형태의 전시입니다. 아니 릴레이 전시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이곳 슬로우 위켄드 스튜디오에서 촉각이라는 컨셉으로 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각이라는 컨셉으로 다른 스튜디오, 록 스튜디오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마지막 주는 후각이라는 컨셉으로 스튜디오 둘둘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촉각, 청각, 후각, 우리의 감각을 사진으로 채워주는 릴레이 전시회 기억의 기록. 그중 촉각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그저 관람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작가들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전시의 주제가 촉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 작품도 좀 새롭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진 위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런 천이 덧대어져 있어서 진짜 이 손으로 만지면서 이 사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진으로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뭔가 감성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홀로그램을 보는 듯한 느낌? 작가들의 기억과 기록을 통해 관객들은 저마다의 시간을 추억하며 또 다른 날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게 이 여유를 즐기면서 또 책을 보고 계셨거든요. 혹시 관람객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된 시민 작가. 시민 작가님 너무 잘 만났네요. 아니 이번 전시가 그 원주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작가님은 어떤 기억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작품을 찍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많이 기억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때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학교가 끝나면은 외할머니 댁에 가는 일이 잦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연세도 있고 이러시니까 초반에는 맨날 데리러 오셔가지고 길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길로 따라서 오면은 할머니 집에 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혼자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자립심이라는 거를 배우게 돼서 아마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담고 싶어서 그 골목을 다시 다니면서 사진에 담아봤어요. 어린 시절 몇 년을 걸어 다녔을지 모르는 골목길의 질감, 다니던 학교의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갔던 물가에서의 기억들까지 작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따뜻했던 기억들을 촉각으로 풀어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기록한 사진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까요, 일단 너무 따뜻한 감성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작가님들의 기억이,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옛날 어린 시절이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면서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주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전시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 꼭 기억하고 관심 가져야 할 역사적인 또 전시, 그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전시, 이렇게 전시들이 풍성하니까요. 가을에 감성 충전하러 전시 나들이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음식점에서 음식 고를 때 한 가지만 고르기 어려울 때 정말 많으시죠? 저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메뉴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실속 세트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뉴이고 어떤 맛집인지 제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혼밥러를 위한 나홀로 세트를 비롯해 2명일 경우 한 번에 4가지를 제공하는 실속 만점 세트 메뉴 맛집,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이곳에 가성비 뛰어나기로 소문난 오늘의 맛집이 있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중식, 흔한 짜장면이나 짬뽕 대신 일품 요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렴한 가격의 세트 메뉴 덕분입니다. 양 또한 적지 않다고 해요. 이 코스를 다 먹는다면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들 건데 여기는 거의 10,000원대 금액으로 거의 4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니까 여기는 진짜 제가 메인 디시 시켜 먹는 것처럼 양이 되게 푸짐하게 많이 와요. 다 못 먹고 간 적도 많아요. 둘이나 셋이 오면 단품 메뉴를 시키고 공통 메뉴로 꼭 시키게 되는 탕수육. 하지만 이곳에선 혼자여도 이 조합이 가능합니다. 바로 나홀로 세트 덕분입니다. 면류를 먹다 보면 좀 든든하게 혼자 먹을 때도 고기가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혼자 오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짬뽕만 먹기에는 좀 아쉬워하셔서 그래서 탕수육하고 같이 구성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일단 짬뽕이 굉장히 김이 모락모락 맛있게 나는데 짬뽕부터 먹어볼까요? 아, 네. 면을 들추니 해산물이 한가득 들어있는 짬뽕, 국물 맛부터 시식해봅니다. 오, 진짜 시원해요. 짬뽕에서 바다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이 바다 향기 어디서 나는 거예요? 비법 확인 들어갑니다. 먼저 갖은 채소와 돼지고기를 불맛을 내가며 볶아주다가 이 집만의 특별 육수와 해산물을 넣어줍니다. 다른 데 짬뽕 전문점도 싱싱한 재료를 쓰겠지만 저희는 이제 냉동이 아닌 냉장에 대한 해산물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물이 더 칼칼하고 시원한 느낌이 아마 많이 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숙주를 살짝 볶아준 다음 짬뽕 위에 올려주면 신선하면서 생기 가득한 짬뽕이 완성되는데요. 빨갛게 물든 면발은 어떤 맛일까요? 숙주의 그 아삭아삭함이 살아가지고 면은 쫄깃쫄깃한데 숙주는 아삭아삭해서 이 짬뽕과 숙주가 정말 잘 어울려요. 다음은 짬뽕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탕수육. 투명하면서 걸쭉한 소스가 듬뿍 입혀져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찹쌀 탕수육이네요. 비주얼을 보고 드셔보실 때 찹쌀 탕수육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삽살 탕수육이 아닙니다. 찹쌀은 1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전분과 이 집만의 비밀 병기로 세상 부드러운 식감을 지닌 탕수육. 여기에 새콤달콤 소스까지 곁들여지니 어디서도 접하지 못한 맛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보통 탕수육 여러 개 먹으면 네. 입천장 까지거든요. 네. 그런데 부드럽고 네, 네. 이 소스와의 조화가 굉장히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나홀로 세트에 이어서 2명 이상 모이면 코스 요리에 나올 법한 유린기와 크림새우도 세트 메뉴로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네, 게다가 메뉴 구성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네. 또 양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번 맛을 볼까요? 먼저 우월한 크기의 범상치 않은 생김새의 새우튀김부터 맛을 봅니다. 식감이 너무 바삭하면서 부드럽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새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동 지방에서 정통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새우로 해서 따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고 튀겨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일반 튀김가루 해가지고 한 거랑 네. 식감이 너무 달라요. 너무 섬세한데 바삭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안에 통통한 새우가 딱 기다리고 있네요. 정말 맛있고 이번엔 소스를 찍어서 먹어봅니다. 소스 찍어 먹으니까 20배 더 맛있어요. 계속되는 맛의 양현, 두 번째 주자는 부드러운 닭튀김, 유린기입니다. 매콤함을 살려줄 고추를 얹어서 입에 넣으면 이 또한 순식간에 입안에서 사라집니다. 그 고추의 매콤함은 좀 깔끔하잖아요. 부드러운 고기, 바삭한 튀김, 그리고 거기에 고추 매콤함, 그리고 여기 채소까지 있어가지고 아삭아삭하고 뭔가 중국에 온 느낌이 여기서. 여기가 중국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바비큐 폭립이 등장합니다. 중식집에서 폭립을 판다고요? 네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중식집의 편견을 깨는 반전 메뉴 폭립. 이 집만의 노하우로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씹고 뜯고 맛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먹고 나서는 거기 안 가요. 등갈비가 부드럽고 간이 잘 배어 있어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고기의 두께도 남다릅니다. 와 진짜 아니 엄청 통통해요. 살이 엄청 많아요. 이게 뼈에 잠깐 붙어있는 그런 얄팍한 얄팍한 고기가 아니에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있는 폭립을 위해서는 삶을 때도 잘 삶아서 탱글탱글함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기름에 튀겨 한층 바삭함을 살린 후 특제 소스로 차별화를 꾀합니다. 네, 이제 맛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손수 소스를 직접 제조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맛과 비주얼 모두 뛰어난 폭립.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적당히 달면서 이 고기와 소스가 너무 잘 어우러져서요. 이 촉촉한 고기의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랑 짬뽕이랑 먹으면 맵단 칼칼하고 시원한 짬뽕 맛과 또 이제 달콤하고 부드러운 고기 맛을 함께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아 너무 맛있어요. 가장 어려운 고민인 메뉴 선택. 결정을 내린 후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선 안 되겠죠? 모두가 만족하고 승자가 되는 법. 실속 세트 메뉴가 도와드립니다. 우리의 신나는 오후를 책임지는 양디 양성화 리포터. 오늘도 열심히 방송 중인데요. 칼같이 기다리고 있었네. 아, 오늘 관광지 간다면서요. 내가 여수에 관광지 하게 되면 향이란 만 내가 7번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관광지는 내가 너무 많이 갔어. 질렸어. 관광지에 다른 사람이랑 가요. 나 진짜 오늘 나 지치는데 나 진짜 어디를 가려고 또 간다는 거야. 나 답답해 진짜. 일상에 지쳐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뻔한 여행지에 지쳤다면 여길 주목하라. 힙한 감성으로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신상 힐링 공간들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이야, 여기 뭐야? 내가 알던 엑스포장이 아닌데?
이곳이 여수에 새롭게 생긴 관광 명소라는데요. 와우, 핫하다 핫해. 저기 혹시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핫하다는 공간 맞습니까? 네, 그 핫하다는 공간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내가 SNS에서 봤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어떤 곳입니까? 완전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8월 1일에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라는 것을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미디어 아트요? 네네. 미디어 아트가 뭐죠? 그 미디어 아트를 뭐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 미디어 아트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예술 전시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봐봐야 알겠네. 네. 안전한 관람을 위한 필수 관문을 지나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나오는 건 오직 감탄사뿐. 미디어와 거울의 결합으로 꽃의 무한한 생명력을 표현한 플라워관. 달콤한 꽃바람과 함께 잔잔하게 내려오는 꽃빛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찰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꽃을 보니까 여수 오동도 동백꽃이도 오네. 야, 이 미디어 아트가 이런 거네. 그냥 영상인데 진짜 꽃을 보는 것 같아. 꽃 향기 좀 맡아볼까요? 단순히 벽에 걸린 예술품을 보기만 하던 시대여 이제는 작별을 고한다. 1,40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서 빛과 소리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이제 여수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그 영상미도 있긴 하지만 작품과 어울리는 음향, 그 사운드와 그리고 또 그 프랑스 조향 기술을 이용해서 그 작품과 어울리는 향기까지 더불어가지고 영상과 음향과 향기까지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몰입형 미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여수 앞바다? 이 전시관에서는 여수의 바다와 자연을 닮은 12개의 다채로운 미디어 아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이곳은 직접 그린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페이퍼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먹으래요? 야우야. 여우요. 여기 들어오니까 막 신기한 거 엄청 많았잖아. 뭐가 제일 신기했어? 고래랑 응. 그리고 파도랑 정글 여기요. 정글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구나. 멋지게 그려가지고 이거 사진에 쭉 들어간대. 들어가면 기분 어떨 것 같아? 좋아요. 좋을 것 같아. 멋지게 그려봐요. 네. 누구나 미디어 아트 예술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양성화 리포터도 예술의 혼을 불태워 보는데 과연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나타났다. 내가 직접 색칠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 이보다 더 특별할 순 없겠죠? 우와, 여기 여수네. 낭만의 도시 여수가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수의 풍경을 오롯이 담은 이 공간은 친숙한 듯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여수 밤바다에 와 있는 것 같아. 낭만의 여수 밤바다. 야. 여수가 꿈꾸는 환상의 바다, 함께 느껴볼까요? 뭐 하고 있냐고.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다는데 내가 아는 길인데 여기에는 문화예술을 느낄 만한 공간이 없는데 식당들만 있는 건 카페인지 미술관인지 곳곳에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아니,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인지 헷갈려. 이 작품 보세요. 작가님의 마음이 다 담아있다. 약간 기생충에 나와 있는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인디언 추장의 느낌이에요 진짜. 야, 요즘에 이게 대세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네. 와, 이 그림 신기하네. 이 그림을 그릴 때 작가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 이런 거를 좀 제가 느끼면서 그림을 보게 되네. 현대인의 자화상을 주제로
내면에 있는 여러 감정을 얼굴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김성결 작가. 관람객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이런 공간을 마련했다는데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예.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 카페라고 해야 돼요? 스튜디오라고 해야 돼? 작업실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보시는 분들마다 그냥 편하게 그냥 느끼셨으면 좋겠고, 뭐 저는 이제 스튜디오 카페인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갤러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본인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가는 분들이 계시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게 작가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성향이 제 성향은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제 작업하는 걸 보더라도 크게 이제 개의치 않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 카페로 만든 거라서 이 공간을 즐기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그냥 음료 드시면서 예, 작품들 보시고 그냥 뭐 잠깐이라도 좀 치유가 되셨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제가 원하는 방향이죠. 네. 예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길 바라는 김성결 작가의 마음이 듬뿍 담긴 갤러리 카페. 커피 한 잔과 작품들을 즐기며 잠시 일상 속 스트레스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야, 정말 코로나19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같이 답답했는데 오늘 아주 다양하게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면 내 마음의 힐링으로 내일도 용기 있고 힘차게 맞이할 수 있겠어. 오늘 또 문화예술 제대로 느꼈구만. 좋아.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을 넘어 오감으로 즐길 수 있고 전시관을 찾지 않아도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기회. 우리 지역 문화예술 공간에서 색다른 여수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장의 흐름이 가치 소비 중심으로 바뀌는 요즘, 외식 업계들이 앞다퉈 선점에 나선 분야는 채식.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자극적인 어떤 재료들이 안 들어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먹고 싶어서 혹은 다이어트 때문에?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채식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식 인구 150만 시대, 부담 없이 보다 건강하게 채식을 시작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 MG세대, 트렌드를 추구하고 이색적인 경험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주로 SNS를 이용해 소통하는 MG세대는 시장이 주목하는 주요 소비층. 이들의 최근 관심사가 다름 아닌 채식이란 사실. 심지어 일종의 챌린지 운동처럼 번질 정도라고요. 그래서 뽀글이 최기정에게 물었습니다. 기정 씨 혹시 채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채식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괜히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밥 먹을 일도 많은데 채식 메뉴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채식,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정 씨처럼 채식을 잘 몰랐던 사람도 쉽게 도전하는 방법. 첫 번째, 익숙한 곳에 길이 있을지니 찾아간 곳은 시가지 중심의 한 빵집. 우와, 맛있는 빵빵 빵빵 빵빠라빵 빠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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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맛있는 빵이 가득입니다. 우와. 가만. 그런데 우리 오늘 주제가 채식 아니에요? 채식? 채식인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맛있는 빵이 눈에 보이면 이거 저 유혹하시는 거예요? 네? 슬쩍 보기에도 상당히 먹음직스러운 모양의 빵들. 빵순이 빵돌이들 마음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런 이곳에서 채식 도전 정말 가능한 건가요? 비건 채식을 하는 분들도 먹을 수 있는 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빵을 비건으로 만들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꼭 만들고 있어요. 보통 7, 8가지 정도 있습니다. 완전 채식주의자인 비건도 걱정 붙들어 매시라. 비록 소량이지만 약 8가지의 비건빵을 매일 선보인다는 이곳.
모닝롤부터 우리밀 치아바타, 통밀빵에 단팥빵, 아로니아 빵까지 무려 비건빵을 골라 즐기기까지 한다니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잠시 빵순이 빵돌이들 다시 채식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 생길 수밖에 없을걸요? 자, 그렇다면 비건빵에 대한 특징 하나씩 알아볼까요? 무슨 차이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건강한 채식빵이라면서요. 달걀, 우유,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비건빵입니다. 저희는 물, 밀가루, 소금, 천연 발효 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다. 빨리 맛보고 싶습니다. 빵 만들어주세요. 발효종 빵이다 보니까 하루 정도 숙성을 해야지 발효가 잘 돼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맛있는 빵을 위해서 하루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은 빵 가게. 기가 막히게 빵 굽는 시간을 맞춰간 뽀글이 최기정. 요요요 명장면을 또 놓칠 순 없잖아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니 갓 나온 빵 아니 비건 빵 대령이요. 빵 냄새 정말 좋네요. 갓 나온 빵이라서 그런지 향이 더 좋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건강함까지 들어있는 이 빵 제가 맛줘볼게요. 이 빵은 뭐랄까 가벼우면서도 가볍지 않다고나 할까요? 식사 대용으로 손색 없는 비건 빵. 기정씨 처음으로 영접한 채식 한 끼가 어떤가요? 갓 나온 빵이라서 그런지 따끈따끈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편견이 좀 사라지고 깨진 것 같아요. 빵을 만들 때는 달걀, 우유, 버터는 꼭 들어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빵의 풍미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함도 들어가 있잖아요. 익숙하게 먹던 음식 그대로 즐기면서 채식을 실천할 수 있는 비건 빵. 채식 도전이 어렵다면 비건 빵과 함께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찾은 곳 상설시장 안에 자리한 한 샐러드 가게. 그렇죠. 채식하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샐러드 아닌가요? 어디 보자. 어떤 메뉴가 있으려나요? 오,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여기 메뉴판이 있네요. 메뉴판에 아니 채식을 하더라도 배고프면 중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고구마, 더덕, 바질, 토마토, 리코타, 갈릭. 이거 채식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만에 유혹이 시작되는 건가요? 에? 무슨 말씀? 채식에 대한 편견이 무조건 완전 채식만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가끔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 생선이나 닭고기까지 먹는 폴로 베지테리언, 달걀이나 유제품 정도만 허용하는 오보나 락토, 완전 채식인 비건까지 채식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고요. 육류나 달걀 등이 들어가는 식단으로 시작해서 점차 완전 채식으로 가는 것이 채식에 실패하지 않는 요령. 그렇군요. 그럼 고민 없이 사장님께 샐러드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이왕이면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밥과 샐러드가 함께 들어있는 버섯 곤약밥 샐러드를 추천드립니다. 오, 버섯 곤약밥 샐러드. 잎채소, 병아리콩 등 완전 채식 위주로 올려주고 달걀과 곤약과 구운 버섯으로 마무리. 와, 정말 간편하면서도요, 밥도 있고 채소 종류도 다양하고 매일매일 메뉴가 달라지니까 질리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정말 좋은데 가볍게 먹고 싶을 때 딱이네요. 주변 반응은 또 어떤가요? 실제로 점심 식사로 먹겠다고 찾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 도시락을 찾는 분들도 많아요.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특히 이곳은 직접 담은 소스를 숙성해서 최소의 풍미를 올려주는 것이 인기 비결. 아무래도 채식을 한다면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지 않은 오리엔탈 소스나 유자 소스 등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완성된 샐러드 도시락. 이제 단골들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째 보냉 가방에 다시 나눠 담는 사장님. 어디 단체 소풍이라도 가나요? 도대체 왜 때문이죠? 요즘은 한 끼 식사로 샐러드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정기 배송도 많아요.
요즘은 뭐니 해도 배달이 대세. 매일 오후가 되면 정기 배송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직접 배달하신다고요. 적게는 일주일에 3일, 많게는 일주일 내내 채식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한다는군요. 무엇보다 집콕 생활이 늘어난 요즘 매일 채식 한 끼가 집까지 배달되니 채식 매니아들에겐 이보다 더 희소식이 있을까요? 자, 뽀글이 최기정도 일손을 거둔 덕분에 금세 배달도 끝을 향해 갑니다. 고생한 끝에 낙이 온다고 어째 최기정 씨 이제 맛을 좀 봐야겠죠? 여러분, 샐러드가 두 그릇이나 제 앞에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샐러드만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버섯 곤약밥 샐러드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채소를 살짝 그릴에 구워놓은 그릴 야채 샐러드 두 그릇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쫄깃하고 아삭한 버섯 곤약밥 샐러드, 불향을 더한 구운 채소 샐러드까지. 채식 누가 맛없다고 그랬나요? 맛있는 채식 완전 가능!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샐러드는 먹으면 힘이 없어. 밥 먹어야 돼. 한국 사람은 밥심? 저 이제 바뀌었어요. 저 오늘부터 채식할 거예요. 나 채식주의자예요. 관심은 가는데 막상 도전하긴 쉽지 않았던 채식. 여러분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메뉴를 일주일에 한 번, 자주 먹을 수 있는 걸로 하루 한 끼.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채식과 친해져 보면 어떨까요? 샐러드 도시락으로 든든하게, 비건빵으로 건강하게. 채식, 이젠 어렵지 않아요. 가볍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채식의 세계.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5,000년) 전통의 공예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예 예술인의 축제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찾아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어주는 공예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빛내주는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와 함께하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는 걸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색으로 표현하고 작품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달려 공예로 빛을 발하는 공예 작가를 만나러 지금 가보시죠. 시간을 달리는 예술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되돌리는 공예 예술,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렇게 막 무서운 기계들도 있고 굉장히 낯선 공간인데 여기가 혹시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유리공방이고요. 네. 지금 저는 유리병을 다시 재사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공예를 통해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작가 박선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금속과 목공예를 전공한 박선민 작가는 익숙해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에서 새로움을 재창조해내고 있는데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업사이클링 맞나요? 네,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업사이클링이 이제 버려지는 이제 자재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주는 작업들인데요. 네.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작업들을 제가 조금 옆에서 구경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맞서 공예 작가로서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싶었던 박선민 작가. 그녀의 손을 거치면 폐유리병은 곧 작품이 됩니다. 버려진 유리병들이 모두 다 재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유리는 딱딱한 상태에서는 이제 그 고체 상태이고 이것을 녹여서 이제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면 액체 상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물성적인 특성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유리병이 갖고 있는 곡선과 표면의 질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폐유리병도 쓰임 있는 존재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일회성의 기능을 가지고 사용이 되지만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없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저는 안타까웠고 형태적인 매력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업들을 하고 있죠. 타고난 감각만으로 조형적인 균형을 잡아 가치 있는 미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박선민 작가가 추구하는 업사이클링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과정을 몸소 체험해보고 싶은데 제가 뭐 조금이나마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빈 씨한테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작업을 한번 맡겨볼게요. 중요한 작업이요? 예술 앞의 경력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죠. 수빈 씨의 인생 최초 업사이클링 공예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인데요. 와, 수빈 씨 예술 감각이 조금 살아 있는데요. 성주공예 비엔날레를 통해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원에 이제 재활용이 되는 방안들이 좋은 작업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더 넓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시간을 되돌려 쓸모있는 무언가로 재탄생시키는 박선민 작가의 작품 세계는 지금도 업사이클링 중입니다. 이어서 기분 좋은 색감이 가득하다는 한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는데요. 그의 작업장을 둘러보니 작품 세계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나날이 깊어가는 오늘의 색을 만드는 작가, 허명욱 작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굉장히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칠 작업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표현을 할 때 네. 그날의 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날의 기운을 담아서 또 칠을 올리고 네. 또 그거를 건조시키고 또 그 다음날 그날의 기운을 담아서 또 한 컬러를 만들어서 또 올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쾌쾌히 그 시간의 감정들이 쌓여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부단히 인내심을 갖고 수행하듯 쌓아야 하는 색. 허명욱 작가는 색에 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를 이 사이즈로 켜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날의 색이 여기에 이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스틱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숫자들이 입력이 돼 있어요. 17년 7월 20일 날 초벌,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재벌, 3벌, 4벌, 5벌 이후에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전부 다 만드는 데는 대강 어느 정도의 시간?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이즈를 보면 이제 5m 정도 되니까 10년 정도의 시간들이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10년이요? 예. 그는 창작의 고통이 찾아올 때면 손으로 색을 입히며 그 고통을 극복한다고 하는데요. 오칠은 생각이 아니라 손과 몸, 머리를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님의 오늘의 색은 어떤 색이셨어요? 오늘의 색은 지금 여기 작품들에 지금 올려진 색처럼 약간 분홍기가 도는 베이지 톤이에요. 잔잔한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톤을 찾다 보니까 약간 분홍빛이 도는 베이지 톤이 생각난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한번 오늘의 색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표현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간직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 날씨를 색으로 담아보는 작업만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지는 색과 그날의 질감, 그리고 허명욱 작가의 작품 세계. 눈에 보이는 색, 그 이면에 켜켜이 쌓인 시간은 시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색을 헤아릴 수 없듯이 그의 예술 세계 역시 무한대입니다. 중간중간에 소년들이 이렇게 계속 서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의 작업은 7, 8살의 정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왔을 때 어루만져주고 위해주는 거는 아톰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써지기도 하네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시간을 넘나들고 세계 판타지를 전하는 허명욱 작가의 앞으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작가님 스스로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오칠 작가 허명이라고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매체에 머물지 않고 우리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와서 많은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것을 보여주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 그 부분입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업사이클링과 시간을 쌓는 오치를 통해 공예의 무한한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통해 더 많은 작가와 작품을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위기를 넘어서 집중력을 이용한 종속기업들이 있습니다.